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화요일 굿모닝 화이팅 시작합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염수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특히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이 있는 건지를 설명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니시나가 도모후미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정부의 우려와 일본 정부의 처리 계획 설명 요청 등이 담긴 외교 문서인 구술서를 전달했는데 정부는 구술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보도와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과 향후 처리 계획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해양 방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국제사회에도 재반 대책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니시나가 공사는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의 주장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시한보다 하루 앞선 오는 23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최근 청와대는 국익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두 사안은 내일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커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핵심 소재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했습니다. 정부와 업계 등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삼성전자에 EUV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원하는 자국 기업의 신청을 추가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한일 외교장관 회동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시한을 앞두고 분위기를 탐색하는 차원일 뿐 근본적인 태도 변화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등유 수출을 제한할 경우 일본 가게의 겨울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갈등이 더 악화해 우리나라가 일본에 난방 연료 수출을 금지할 경우 일본 가게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일본에서는 겨울철 난로나 온풍기 연료로 등유를 쓰는데 전체 소비량의 90%는 자국에서 생산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한국에서 수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일본 등유 수입 물량의 79%를 한국산이 차지했으며 이는 일본 내 등유 수요의 13%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유업체들도 겨울을 대비해 이르면 8월부터 수입을 시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일본 정유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거나 혹한이 닥쳤을 때 한국이 등유 수출까지 금지할 경우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일본이 수입처를 중국과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로 바꿀 수 있지만 비싼 수송비 등의 문제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 정유사들도 사태 진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정치적 상황 악화에 대비해 등유 제품의 국내 생산을 늘리거나 재고 물량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우리 체육회 실무진이 오늘부터 도쿄에서 열리는 올림픽 참가국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일본과 마주 앉습니다. 독도 표기와 방사능 문제에 대해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양시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 성화봉송 지도에 선명하게 그려진 독도. 우리 정부의 공식 항의에도 일본은 여전히 자기네 영토처럼 표시한 독도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도쿄올림픽 단장회의에 참석하는 대한체육회는 이 문제를 강력하게 항의할 계획입니다. 올림픽 준비 전반에 대한 일본 조직위의 설명을 듣고 준비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관계자들도 모두 모이는 기회를 활용하겠다는 계산입니다.
특히 지난 평창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일본 항의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지운 만큼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독도 관련 건은 저희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체육회는 후쿠시마산 식자재 공급 문제도 국제 공론화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외신에서도 방사능 오염 식자재 위험성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다른 나라 올림픽위원회와 함께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외신에 나온 내용은 저희도 파악을 했고요. 일단 현장에 가서 타 NOC들이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일본 실무진과의 1대1 논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1년 앞두고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외교도 본격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오늘 오전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합니다. 강 장관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중국 베이징에 머무르며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합니다. 3국 외교장관 회의는 내일 오전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고 내일 오후에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도 맑은 하늘에 날씨가 참 선선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땡볕 더위가 찾아오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3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2도가량이 더 높겠습니다. 종일 하늘이 맑은 중부와 달리 오늘 남부지방에는 밤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퇴근길에 대비해서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우산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울 등 중서부와 호남 내륙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 33도, 광주 32도, 대구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33도 안팎의 더위는 오래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 남부를 시작으로 내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서울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내륙은 대체로 맑지만 영남 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그 밖에 남해안과 제주도로 확대하겠는데요. 모레 밤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해안에 150mm 이상, 그 밖에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100mm로 무척 많겠습니다. 남부 내륙에는 30에서 80mm,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여름 더위가 누그러지는 시기에는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폭우가 쏟아지는 게릴라성 호우가 자주 나타납니다. 막바지 피서 떠나신 분들은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여야는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고 당내 전담팀까지 꾸려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인신공격을 멈추라며 맞대응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논란 속에 자유한국당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과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잇따라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여기에 당내 조 후보자 검증 전담팀까지 꾸려 검증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받아야 하는 건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검찰 수사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이 모든 의혹이 놀랍게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들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투톱이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주문한 데 이어 인사청문회에 나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정쟁을 위해 후보자 가족에까지 근거 없는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며 의혹은 인사청문회에서 차분하게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인신공격회, 또 신상털기의 청문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여야 신경전의 청문회 일정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요청한 회부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9일로 열자는 반면 한국당은 충분한 검증을 하기에 촉박하다며 다음 달 초쯤 열자고 맞섰습니다. 처음부터 국회법을 지나간 상태로 합의할 수 없다는 게 내 입장입니다.
조국에 대한 이슈를 좀 더 끌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9월 초로 넘어가도 국회법 해석상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러면 야당에서 요구하는 두 야당에서 요구하는 9월 초 청문회 개최를 왜 못 받았습니까? 청와대는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여야는 잇따라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 간 회동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 후보자와 관련해 여러 논란이 제기됐지만 위법은 없었다는 여당과 의혹의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뿐만 아니라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할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는데도 장학금을 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곽 의원이 공개한 부산대 장학금 지급 자료를 보면 조 후보자의 딸은 2015년 이 학교 의전원에 입학한 뒤 2차례 유급됐지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 학기 200만 원씩 장학금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장학금은 조 씨를 지도했던 노한중 교수가 개인적으로 만든 소천 장학회가 지급했고 2015년 이래 장학금 수혜자 가운데 조 씨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 6명은 모두 한 차례씩 각각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노 원장은 해당 장학금은 학교의 공식 장학금이 아니라 학업에 대한 격려를 목적으로 자신이 개인적으로 기부한 장학금으로 조 후보자의 딸이 2015년 1학년을 마친 후 유급을 하고 학업 포기까지 고려할 정도로 낙담한 사정을 감안해서 2016년 복학 후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학업에 정진하라는 뜻에서 면학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의혹들이 진실과는 다르다며 당장이라도 청문회를 열면 하나하나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도 위장이혼 등 자신이 당사자로 거론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직접 해명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연일 불거지는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이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하여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가족에 대한 신상에 집중된 이목이 부담스러운 듯 장관이 되면 펼칠 정책 검증에도 관심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동생과 이혼한 전 부인 조모 씨도 호소문을 통해 언론에 직접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09년 4월쯤 경제적인 문제로 합의 이혼했고 아이와 주변 시선 때문에 이를 숨겨왔을 뿐 위장 이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남편이 넘겨준 웅동학원 10억 채권 소송 역시 판결을 받아도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와의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들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 씨와 월세 계약을 맺은 빌라는 정 씨가 보낸 돈으로 시어머니인 조 후보자 모친이 살 집을 산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혼한 뒤 위자료와 양육비를 못 받는 게 딱하다며 자신 앞으로 집을 사줬고 정 씨도 이런 사정을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 소유 아파트를 매입한 것도 전세 계약을 맺고 살다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면서 다주택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기에 돈을 더 내고 사게 됐다며 위장 매매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아이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언론과 정치권이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한국을 방문합니다. 현재 일본을 방문 중인 비건 대표는 오늘 저녁 입국해 모레까지 우리나라에 머무를 계획입니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나 북미 실무협상 재개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비건 대표의 이번 방안은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시점을 같이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미 실무협상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가 천금 같은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 역지사지하면서 대화에 방해되는 일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최근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대남 비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난 지난 6월 말 이후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단거리 발사체를 6번이나 쏘아 올렸습니다. 남북이 공동 번영하는 평화경제 구상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선 망발, 뻔뻔스러운 사람 같은 거친 말을 퍼부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 이후 첫 청와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런 북한에 대해 신중하고 성숙한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 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대화 국면은 그냥 온 게 아니라면서 관련국 모두 천금 같은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일은 더 하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이도록 서로 노력해야 대화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첫 북미 정상회담 한 달 전 북미가 신경전을 벌일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역지사지를 주문하며 북미 대화를 중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역설했습니다.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지구상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롭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분쟁이 아닌 번영의 땅으로 만들겠다면서 앞으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북미 대화 재개가 논의되는 지금이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의 최대 고비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내년 8월 31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이 계속 존재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지난 2017년 9월 1일자로 내려졌으며 지난해 1년 연장됐습니다.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을 계기로 취해진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고 남한을 비난하는 등 대놓고 싫어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날 이뤄졌습니다. He's not happy with the testing. It's a very small testing that we did, but he wasn't happy with the testing. He put that in the letter. 또 북미 실무 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하는 날입니다. 그런 만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고 소개했던 만큼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성접대에 이어 원정도박 혐의까지 받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최근 조사 일정을 알리는 게 피해 사실 공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은 양 전 대표의 소환 장면을 언론에 공개할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양현석 전 YG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경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4일 양 전 대표를 원정도박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사흘 만에 YG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양 전 대표를 소환할 방침이라며 당장 이번 주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양 전 대표를 공개 소환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조사 일정을 알리는 것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라는 지적이 커지면서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인물이더라도 수사기관이 공개 소환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양 전 대표는 지난 6월 성접대 혐의로 한 차례 조사받았지만 비공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첫 조사 때는 정식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였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피의 사실 공표 문제를 고려해 공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첩보 등을 통해 도박 액수와 동행자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를 토대로 양 전 대표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 공소시효가 끝나는 외국인 재력가에 대한 성접대 혐의도 함께 따질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한강 훼손시신 사건의 피해자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자수하러 갔지만 당직 근무자가 다른 경찰서에 가라고 안내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자체 조사 결과 피해자 A씨는 시신 일부가 추가로 발견된 다음 날인 지난 17일 새벽 1시쯤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안내실을 방문해서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시 당직자는 A씨에게 어떤 내용인지 물었지만 강력 형사에게만 얘기하겠다고 답변하자 근처에 있는 종로경찰서에 가라고 안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하러 온 민원인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감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멤버를 시청자들이 직접 뽑는 방송 프로그램 프로듀스 X101의 투표 결과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의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종 발탁된 그룹이 곧 데뷔할 예정이라 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엠넷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지난 12일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1차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작진을 불러 조사했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작 여부를 밝힐 의미 있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은 더욱 짙어졌지만 투표를 통해 발탁된 최종 멤버 X1은 다음 주에 데뷔합니다. 각 멤버들의 소속사와 담당 매니지먼트, 엠넷 등이 기존에 세운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로 합의한 겁니다. 다만 엠넷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팬들로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에 반발하며 진실규명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데뷔를 강행하는 제작진과 이를 지지하는 소속사들의 행태를 규탄하고 또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엠넷이 원본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이 직접 프로듀서가 될 수 있다며 투표를 유도했던 엠넷 프로듀스 X101. 하지만 정작 팬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이뤄지는 데뷔에 팬들의 실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펜션이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에서 10살 어린이가 원통형 미끄럼틀 중간에 갇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제 오전 11시 40분쯤 전남 하순군 춘향면의 한 물놀이장에서 원통형 미끄럼틀을 타던 10살 박모양 등 어린이 3명이 중간에 갇혔습니다. 성인 남성들이 아이들을 급히 구조했지만 물을 많이 마신 박양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는 지름 1m짜리 큰 튜브 2개가 미끄럼틀 안에 끼어서 내려가지 않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미끄럼틀 입구에 있던 안전요원은 박양이 원통에서 빠져나오기 전인데도 다른 어린이들을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감곡나들목 진입로에서 화학물질을 실은 30톤 탱크로리가 커브를 돌다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6살 우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사고 차량에 수산화 테트라메틸 암모늄이 18톤 정도 담겨 있었지만 새어나오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실물경제 전문가 약 40%가 내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미 실물경제협회가 미국 경제 전문가 22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8%가 내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34%는 2021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통상 국내 총생산 GDP가 최소 2분기 연속으로 감소할 때를 경기 침체로 규정합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3대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강제인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2번째로 허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시한을 앞두고 분위기를 탐색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3주 만인 내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시한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우대국 배제 시행일을 코앞에 두고 열리는 건데 양국이 입장차만 재확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다소 우세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성적 미달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2차례 유급당하고도 꾸준히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준 교수는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진하라는 뜻을 써준 면학 장학금일 뿐이라며 특혜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가 애초 서울지방경찰청에 자수하러 갔지만 당직 근무자가 다른 경찰서에 가라고 응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 경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일본이 3대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2번째로 허가했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전자 물량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분위기를 탐색해 보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3대 규제 품목의 한국 수출을 허용해달라는 자국업체의 신청을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지난 7일에 이어 2번째입니다. 품목도 지난번과 같은 EUV 포토 레지스트입니다.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의 하나로 EUV 포토 레지스트는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출 대상 기업은 이번에도 삼성전자로 확인됐습니다. 처음 3개월 분량에서 이번에는 6개월 분량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곧바로 일본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속도 조절이나 유화책이 아니냐는 일부 해석도 나왔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한일 외교장관 회동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앞두고 분위기 탐색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앞두고 첫 수출 허가가 나온 점과 비슷하다고도 했습니다. 일본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아니라며 분명한 선을 그은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따라 당장 한일 외교장관 회동에서부터 일본의 발언 수위와 태도를 지켜본 뒤 구체적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외교부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처리 계획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 외교국장은 니시나가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이 같은 우리 정부 입장을 담은 구술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니시나가 공사는 일본이 그동안 정보 공유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관련 정보를 성실하고 투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내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를 거치면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던 양국이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만나 양국 외교 충돌과 관련한 해법을 모색한다고 일부 외신이 일본 외무성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여전히 조율 중이라고 말해 21일 오후 회담이라는 큰 일정은 정해졌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를 계기로 진행된 회담 이후 3주일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한일 양국의 현격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고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특히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시한인 8월 24일과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 시행일인 8월 28일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비상한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소미아가 연장 없이 종료되고 백색 국가 배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일 관계 파국이 실제로 진행되는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지난달 초 시작된 한일 외교 충돌 국면에서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일 양국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는 만큼
지난 1일 방콕 회담과 같이 입장 차이만 재확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다소 우세한 편입니다. 다만 최근 양국에서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숨고르기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 반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기업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부처 현장 지원단이 처음 가동됐습니다. 정부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 규제 체제와 자율 준수 기업인 ICP 기업 활용 방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설명회 후에는 1:1 상담을 통해 전략물자 제도와 수입국 다변화, 금융 지원 등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도 안내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반발해 이륜차 수입 업체들도 일본산 불매 운동에 나섰습니다. 한국 수입 이륜차 환경협회는 이륜차 시장의 80%를 일본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이 끝날 때까지 일본 이륜차 수입과 판매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일본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화형식을 할 계획이었지만 경찰 허가를 받지 못해 대신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여름이 물러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자취를 감췄는데요. 밤사이 최저기온이 서울은 23.6도 등으로 부산과 제주 등 해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낮더위는 이어집니다. 습도 때문에 푹푹 찌는 찜통 더위 대신에 오늘은 강한 햇볕에 건조한 대기가 달궈지면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 서울과 대전은 33도, 광주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맑겠지만 영남 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밤엔 남부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경계에 위치한 남해안 지역에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해안에 150mm 이상, 그 밖에 경남과 남해안 지역, 제주도에 최고 10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 내륙 지역은 30에서 최고 80mm, 중부 지역엔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새벽에 중부를 시작으로 밤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낮더위의 기세도 수그러들겠는데요. 모레부터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의 현재 가족 그리고 저의 과거 가족 전체에 대한 의혹 제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하여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한 동서에게 2억 7천만 원을 그냥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지금 우리 보고 묻으라고 합니까? 불법 사모펀드, 위장 이혼, 채권 도작, 사명 부동산 재산, 듣기만 해도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비리의 종합 선물 세트, 무한 리필 후보자, 편법의 달인이었습니다. 검증 대상도 아닌 후보자의 선친이나 10년 전 이혼한 동생 부부의 가정사를 들춰 낭설을 의혹으로 만들며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인신 공격회 또 신상 털기의 청문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날짜는 안 잡고 뜬소문만 가득하게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서 후보자 측에 별도 소명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정의당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것입니다. 여러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받은 장학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을 당했는데도 꾸준히 장학금을 받은 게 논란인 건데요. 장학금을 준 교수는 면학 장학금이라며 특혜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어고를 졸업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지난 2015년 입학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은 유일하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학기 연속으로 모두 합쳐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는데 입학 직후와 지난해 2학기엔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조국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이 56억 원, 이 가운데 예금이 34억 원이 넘고 딸 자신도 사모펀드에 3억 5천만 원 출자 약정까지 했는데 정작 받아야 할 사람의 돈을 뺐거나 펀드에 쓴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받고 사회에 진출해서 자녀를 키우며 학자금 교육비 허덕이고 있는 대다수 서민들의 신뢰를 배신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또 조국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준 재단을 만든 노환중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오거돈 부산시장으로부터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며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에 노환중 교수는 입장문을 내고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진하라는 뜻에서 면학 장학금을 지급했고 부산의료원장도 공모 절차에 따라 선정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학생이 지금 공부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거로 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이 재산 총액보다 많은 투자액을 약정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논란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다름 아닌 조국 후보자의 친척이라는 주장으로 펀드 운용에 어떤 식으로든 조국 후보자가 연관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조국 후보자의 조카 조모 씨가 코링크 PE의 실질적인 오너라는 사실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초대 대표이사부터 현 대표이사 그리고 조카 조모 씨를 청문회 정인으로 채택 신청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국 후보자 측은 부인이 이 친척의 소개로 펀드에 투자한 건 맞지만 펀드 운영에는 친척이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만나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현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이 다음 달 초에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건 조 후보자 논란을 더 끌어서 정치화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여당의 주장처럼 장관급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회를 이달 안에 모두 마치면 국민의 관심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의혹이 쏟아지는 만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초에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 대한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은 지금은 의혹만 있다며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 해명을 철저히 촉구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야당에서 요지부동의 한 방이 나올 수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 씨는 자신은 위장 이혼을 하지 않았고 위장 매매를 한 일도 없다며 언론에 호소문을 보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기자단에 제공한 호소문을 통해서 조 씨가 지난 2009년 4월쯤 조 후보자의 동생과 합의 이혼했고 이후 아이와 주변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 사실을 숨겨왔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산 빌라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 모친이 살 집을 찾으면서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며 자신에게 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이 오늘 끝납니다. 동시에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대표 스티븐 비건이 우리나라를 찾는데요. 북미 비핵화 대화가 재개되는 전환점이 될지 관심입니다. 강정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흘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된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이 마무리됩니다. 우리 군이 처음 지휘봉을 잡은 이번 훈련에서는 전시 작전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기본 작전 운영 능력 검증 결과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와 안보협의회 때 보고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시 작전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형태로 실제 전력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동맹이란 말을 빼고 훈련 명칭을 바꿔가면서 비핵화 대화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은 노골적인 비난과 함께 군사행동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번 달에만 미사일을 8차례 발사하면서 새로운 무기 체계의 성능 시험에 열을 올린 겁니다. 최근 시기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과학과 기술, 우리의 힘에 토대한 주체적 국방건설 발전 방향에 관한 전략적 방침을 제시했다고 하시면서 추가 시험 발사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훈련이 끝나는 동시에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 훈련이 끝나자마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걸로 알려진 만큼 국면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와 관련해 남북미 등 관련국이 서로 역지사지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화에 방해가 되는 일은 줄이도록 노력해야 평화 경제도 성공할 수 있다면서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비난 성명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평화 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 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3월 체결된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한미 협상 대표가 오늘 만납니다. 우리 측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측 티모시 베츠 국무부 대표는 오늘 서울에서 비공개로 만나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될 11차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11차 방위비 협상에서 새로운 협상 대표를 내세울 것으로 알려져 이번 만남은 본격적인 협상 전 사전 면담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가 애초 서울지방경찰청에 자수하러 갔지만 당시 당직 근무자가 다른 경찰서로 가라고 응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는데 피의자가 가는 중간에 마음을 바꿨다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를 받는 39살 A씨. 경찰은 A씨가 시신 발견 닷새 뒤인 지난 17일 새벽 종로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거 봐서 범인일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긴급 체포한 거죠. 하지만 A씨가 종로서를 방문하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을 먼저 찾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A씨가 서울청 정문 안내실을 방문해 자수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당직 근무자가 그냥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무슨 사건 때문인지 물었는데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강력팀 형사에게 이야기하겠다고만 말해 가장 가까운 경찰서인 종로서를 안내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A씨는 5분가량 광화문 주변을 배회하다가 택시를 타고 종로서로 이동해 범죄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자수하러 온 범죄자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건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찰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자들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발로 찾아온 엽기 살해 피의자를 돌려보낸 경찰. 1km 떨어진 서울지방경찰청과 종로경찰서 사이에서 피의자가 자수하려는 마음을 바꾸고 추가 범행을 생각했다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그저 아찔하기만 합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경찰이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오후 2시에 심의위원 회의를 열어서 피의자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지난 2016년 정은호 게이트 당시 검찰의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이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섰습니다. 과거 영장 전담 업무를 맡았던 법관들은 법원 내부에서 정보 보고는 죄가 아니고 오히려 정당한 업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 부장판사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함께 기소된 신광열, 조희연 부장판사와 재판부석이 아닌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고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판사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정은호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법관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은폐 축소하기 위해 임정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수사 기밀 자료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형사수석 부장판사와 영장 전담판사로 근무했던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한 형사수석 판사로서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법원 내부기관인 행정처에 정보 보고를 한 건 비밀 누설이라고 볼 수 없고 검찰 수사에 장애도 초래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등이 법원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검찰이 법무부에 수사 내용을 보고한 것도 비밀 누설에 해당하느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영장 전담 판사였던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도 업무상 보고를 했을 뿐 누구와 공모하거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 누설 혐의로 기소하려면 임종원 전 차장이 외부에 누설한 게 있는지 따져야지 법원 내부 인사에게 보고한 걸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판사들은 임종원 전 차장의 USB에 대한 검찰의 확보 과정이 위법하다며 문제 삼았고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다음 기일까지 임종원 USB 증거 능력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박변입니다. 일본 여행객 감소와 중국의 신규 노선 신청 불허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국내 양대 항공사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는 일단 급한 대로 오는 10월부터 국내선의 일부 화물 서비스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항공 1,015억 원, 아시아나항공 1,241억 원, 국내 1, 2위 항공사의 지난 2분기 영업 손실 규모입니다. 3분기 실적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일본 여행 거부 운동, 여기에다 중국의 신규 노선 신청 불허까지 실적을 악화시키는 악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홍콩의 대규모 시위까지 맞물려 항공업계의 실적 쇼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는 우선 급한 대로 국내선 화물 운송 축소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10월부터 청주와 대구, 광주공항의 화물 판매와 운송, 터미널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의 국내선 화물은 전체 화물 실적의 1% 남짓에 불과하지만 해마다 10%가량씩 줄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여점을 감안하여 수입 제고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내선 화물 물동량의 감소와 비용 증가로 적자 폭이 확대되어 운영 기간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대구와 광주, 청주공항에 국내선 화물 운송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는 특히 앞으로 국내선 화물은 김포, 제주 노선에서만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출혈 경쟁이다 외부 요인까지 겹쳐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국내 항공업계. 하반기에는 고강도 비상경영 카드를 꺼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 상품 판매액이 8,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손실률이 무려 9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를 상대로 불안전 판매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가 된 상품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인 DLF와 DLS입니다. 투자 국가 국채 금리가 일정 범위에 머무르면 이익을 주고 떨어지면 원금 손실을 보는 상품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 금리를 낮추면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 금융감독원 확인 결과 이 상품은 모두 8,224억 원어치나 팔렸습니다. 우리은행이 4천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KB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판매액의 99%가 은행을 통해 판매된 겁니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 3,600여 명이 투자한 돈이 7,300억 원, 전체의 90%나 됩니다. 한 사람이 2억 원가량 투자한 셈입니다. 영국과 미국 금리 연계 상품의 경우 판매액 85%가 손실 구간에 진입했고 지금 금리 수준이 만기까지 이어지면 손실액이 3,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일 국채금리 연계 상품은 상황이 더 좋지 않은데 투자 원금 1,200억 원 대부분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금감원은 상품 판매 모든 과정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에 대한 특별 검사를 벌여 불안전 판매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원금 손실 설명을 충분히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과거 키코 사태와 같이 은행이라는 특성상 금융기관 이용자들이 원금 보장이 있을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민원을 제기한 고객들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해 불안전 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에 대한 조정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인데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백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 메이킨. 지금 당신은 아주 특별한 목장을 보고 계십니다. 승객들에게 드리는 정성을 토종달걀에게도 드리고 비행기에 쏟는 관심을 파프리카와 물, 방울토마토에게도 쏟죠. 왜요? 이렇게 해야 낮은 기압과 소음에서도 풍미와 식감이 살아있는 기내식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기내식에 대한 특별함을 지켜가는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원산지까지 직접 관리하고 8단계로 거듭 검증하고 녹용 팁까지 담아낸 정관장 천녹. 저의 녹용은 천녹입니다. 정관장 천녹.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오는 23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는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모레 청와대 국가안보회의 NSC 정례 상임위원회를 거쳐 23일쯤 정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베이징에서 열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가 몇 달 전 중국 전투기가 일본의 자위대 함정을 표적 삼아 공격 훈련을 했다고 추정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항의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도쿄신문은 지난 5월 자위대가 당시 교신 감청 등을 근거로 중국 전투기가 해상자위대 호위함 2척에 미사일 사정거리까지 접근하면서 공대함 공격 훈련을 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자국 내에 알리지 않고 중국 정부에 항의하지도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일본 자위대 초계기가 한국 구축함을 저공 위협 비행했을 때 일본이 우리 구축함의 레이더 작동을 문제 삼아서 사태를 증폭시킨 것과는 크게 다른 대응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3차례 이상 출석을 거부한 한국당 의원 4명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3차례 이상 출석을 거부한 여상규, 엄용수, 이양수, 정가윤 의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했지만 모두 당의 입장을 따르겠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감곡나들목 진입로에서 화학물질을 실은 30톤 탱크로리가 커브를 돌다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6살 우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수산화 테트라메틸 암모늄이 18톤 정도 실렸지만 새어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하루 제주에서는 주민들이 매립장 연장 사용을 거부하면서 쓰레기 반입을 막았습니다. 소동 끝에 일단 조건부로 쓰레기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쓰레기 처리 문제가 하루 만에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매립장 연장 사용을 거부하며 입구를 막아섰던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조건부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4시간이 넘는 대책회의 끝에 도지사와 면담을 한 뒤 추가 행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에 대한 이행의 의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제3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지사와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쓰레기 반입을 다시 막겠다고 밝혀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책위와 제주시 등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고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자세한 일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로 하고. 제주 봉계동 지역 주민들은 어제 하루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등 악취가 심한 쓰레기 반입을 막았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3번의 연장 운영 협약을 체결하며 쓰레기를 처리해 왔는데 다시 연장을 요구해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음식물 수거 차량이 매립장 입구에서 멈춰섰고 쓰레기 수거가 늦어졌습니다. 봉계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은 2021년 10월 말까지 서귀포시 색달동으로 옮길 예정이었지만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완공 시기가 2년 더 미뤄지면서 쓰레기 반입을 막는 원인이 됐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고 김홍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는 발전사의 정비와 연료 환경 설비 운전 업무의 민영화, 외주화 철회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특조위는 어제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홍균 씨는 작업 지시를 다 지켰는데도 숨졌다며 원청 하청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연료 환경 설비 운전 업무는 발전오사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운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청소 주차 노동자들이 모레 하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 노조와 전국 공공운수 노조, 전국 민주 일반 노조 등은 어제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립중앙의료원과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국립암센터 등 다른 공공병원은 모두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이뤘다며 국립대병원 측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접 고용 전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콩 시위 사태가 물리적 충돌 양상은 일단 멈췄지만 중국은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국이 무력 개입을 하면 무역 협상도 힘들어질 것이라며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관영 매체 성격의 중국 환구시보는 홍콩 시위에서 폭력의 퇴출 기조가 나타났다며 반겼습니다. 무장경찰이 선전에 집결한 것을 평화행진을 가져온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폭력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상황을 낙관하기보다 시위 책임자 처벌에 무게를 둔 반응입니다. 当前香港最急迫和压倒一切的任务是依法止暴制乱，恢复秩序。 선전에 집결한 무장경찰과 장갑차들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홍콩에 대한 중국의 무력 개입에 반대한다며 거듭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If they do violence, I mean, if it's another
Tiananmen Square, I think it's a very hard thing to do. 홍콩 사태가 다시 악화할 경우 미중 무역 협상에도 악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주말마다 계속되던 홍콩 시민과 경찰의 충돌은 일단 멈췄지만 중국은 안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태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홍콩 시위를 주도해온 제야단체 민간인권전선은 오는 31일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8월 31일은 중국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행정장관 간접 선거제를 결정한 지 5년째 되는 날입니다. 홍콩 범민주진영은 오는 31일 집회를 충돌 없이 진행해 평화 시위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아시아 최대 와인 품평회가 대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와인을 맛볼 수 있는 축제와 함께 문화와 비즈니스가 공존하는 융합형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색깔을 보고 향을 맡고 맛을 음미하는 소믈리에들. 와인을 평가하는 표정이 진지합니다. 대전에서 열리고 있는 와인 품평회가 전 세계 와인 전문가와 애호가들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24개 나라에서 온 130여 명의 소믈리에와 와인 전문가들이 심사를 맡았습니다. 작년보다 좋은 품질의 와인들이 많이 출품되었기 때문에 해마다 대전의 위상들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대전의 와인 유통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품평회는 세계 와인을 아시아 시장으로 끌어들여 유통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와인 품평회인 베를린 와인 트로피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국제기구 승인과 감독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7번째 맞는 대전 국제 와인 품평회는 전 세계 35개 나라에서 모두 4천여 종의 와인을 출품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와인 수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와인 유통회사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대한민국 나아가서 세계의 와인 애호가들이 대전을 찾고 이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지역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시아 와인 트로피 품평회 입상 상품은 바로 이어지는 대전국제 와인 페스티벌에서 누구나 시음할 수 있게 공개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 선수단전 회의에 참석하는 박철근 대한체육회 사무부총장 등 우리 대표단 3명이 어제 오후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사능 안전과 후쿠시마산 식자재 문제에 대해서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국제기구의 책임 있고 신뢰할 만한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쿄올림픽 대회 공식 홈페이지가 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IOC에도 일본이 독도 표기를 삭제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기 태권도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비디오 판독의 4D 카메라 기술을 이용합니다. 올림픽에선 처음인데요. 360도 모든 각도에서 화려한 기술을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영국 맨체스터 세계 태권도 대회에서 사용한 비디오 판독 장면입니다. 경기장에 설치한 카메라 100대로 촬영한 4D 영상이 득점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치 영화 장면처럼 360도 모든 각도에서 영상 분석이 가능합니다. 첨단 기술로 사각지대가 사라지다 보니 판정의 정확도가 더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태권도 연맹은 내년 도쿄올림픽에도 4D 영상을 비디오 판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닿느냐 안 닿느냐 하는 부분, 머리 공격에서 그런 거를 이제 그 비디오 리플레이를 통해서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올림픽보다도 판정에 대한 시시비비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올림픽 종목에 4D 영상을 활용한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는 건 태권도가 처음입니다. 첨단 기술로 경기에 생동감을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는 재미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그 동경 올림픽에서 4D 그 리플레이가 제대로 성공하면은 태권도의 그 멋진 모습이 더 시청자 또는 현장에 있는 관중들한테 부각이 되리라고 봅니다. 도쿄올림픽에선 태권도 경기복의 파격 변화도 추진됩니다. 전통적 도복 형태에서 탈피해 기능성을 강화하고 디자인도 몸에 밀착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기간 새 경기복에 대한 각계 의견을 취합해 올림픽 사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세계 수영인들의 큰 잔치 제18회 광주 세계수영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선수권 대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나라에서 참가했는데요.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낸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두 194개 나라에서 참가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세계 신기록 9개와 대회 신기록 16개 등을 쏟아내며 17일 동안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미국 선수들은 내년 도쿄 올림픽에 대비해 이상적인 예행 연습을 했다는 현지 언론의 평가도 나왔습니다. 턱없이 적은 예산, 그리고 북한 불참, 국내 스타 선수 부재라고 하는 3대 악재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숙된 시민의식, 그리고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 덕분이었습니다. 이어 열린 아마추어 수영 동호인들의 잔치 마스터즈 대회. 60여 개 나라에서 8천여 명이 찾았습니다. 나이와 인종, 나라를 넘어 수영으로 모두 하나가 되는 한마당이었습니다. Optimal condition, moreover, they could experience hospitality and the kindness of the Korean people and of the Gwangju citizen. 참가자들은 광주와 전남 지역 곳곳을 찾아 문화 체험을 하고 남도의 맛깔스러운 음식도 즐겼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로 우리나라는 월드컵과 동하계 올림픽 그리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등 5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네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를 본 시청자는 줄잡아 10억 명. 참가자들도 SNS에 활동을 올리면서 광주, 나아가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한몫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흑자대회가 됨에 따라 수영대회 개최 성과를 유산으로 남기고 한국수영진흥센터도 세울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공기의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낮엔 더워도 아침 공기는 제법 선선하게 느껴지시죠? 달라진 공기, 원인은 습도에 있습니다. 찜통더위가 기승이던 8월 초엔 대기 중의 습도가 70에서 90%에 달했는데요. 어제 낮 동안의 습도는 40%로 절반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한반도 상공으로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열대야가 사라졌는데요. 낮더위의 성격도 다릅니다. 습도 때문에 푹푹 찌는 찜통더위 대신에 오늘은 강한 햇볕에 건조한 대기가 달궈지면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오늘 서울과 대전은 33도, 광주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강릉 2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중부는 맑겠지만 밤에 남부 지역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해안에 150mm 이상, 그 밖에 경남과 남해안, 제주에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또 남부 내륙은 최고 80mm, 중부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새벽 중부를 시작으로 밤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낮더위의 기세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레부터 서울 낮 기온은 30도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 8시에 이어집니다.